안녕하세요. 아픔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만렙까지 도전하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자본주의 생활기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은 폭락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차트의 붉은색, 푸른색 숫자에 마인드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 미친 듯한 변동성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2천만 원에서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고도 결국 청산되어 또다시 5배 레버리지 B2에 나선 20대 청년의 이야기였죠. 그 기사를 보면서 저 역시 예전에 겪었던 조급함과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었던 욕심이 떠올라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그저 시세 차익을 통해 빠른 목돈을 만지는 수단으로만 바라봅니다. 주식이라는 종이 조각 그 자체에 거대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요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취업 준비 대신 주식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동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 자본소득이 훨씬 편하고 빠르게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저 역시 한때는 노동으로 버는 돈이 너무 소소하고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터를 잠시 떠나보고 치열하게 자본주의를 공부하면서 매일 일터에서 흘리는 노동소득의 가치와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다다르는 유일한 방법은 한 방 한 방의 대박이 아니라 꾸준히 사 모으는 적립식 투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빠르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도 예전엔 조급함에 테마주에 몰빵도 해보고 신용대출까지 내서 단타 매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그런 한 방을 노리는 것은 뼈아픈 실패로 끝날 뿐이었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지키는 투자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투자는 간단합니다. 좋은 자산을 지속적으로 사 모아서 자본의 덩치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립식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바로 우리의 노동소득입니다. 흔히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곤 하지만 평균 연봉 4,500만 원을 배당으로 얻으려면 약 11억 원이 넘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노동은 이미 10억 원 상당의 자산이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든든한 노동소득이라는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어야만 시장의 흔들림에도 꺾이지 않고 우량 자산을 꾸준히 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자산의 본질은 결국 그 기업을 끌어가는 우리들과 같은 임직원들의 소중한 노동과 노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가치보다 주식의 가치만을 쫓는 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모순에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노동소득으로 적립의 체력을 기르고 그 적립으로 자본을 키워낼 때 비로소 노동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본소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저는 제 투자 전략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바로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매달의 월급을 자본이 가져다주는 진짜 배당 자산으로 꾸준히 바꿔나가는 것이었죠.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든 기업이 이익을 나누어 배당을 주든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자산을 달러 기반의 우량 수익 자산으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버는 월급은 마치 부루마블 게임 속에 등장하는 씨앗은행 화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화폐를 가지고 부루마블 세계 안에서 부동산도 사고 소비도 합니다. 일정 자본이 쌓였을 때는 통행세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부루마블 세계 자체는 그들의 화폐 이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소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결국 글로벌 자산으로 교환하여 바깥 세계에서 들여와야만 하죠. 따라서 부루마블 세계에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씨앗은행이 매년 엄청난 돈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글로벌 자산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매달 노동의 대가로 받는 이 씨앗은행 화폐를 꾸준히 모아서 글로벌 가치를 지닌 진짜 실물 자본과 우량 자산으로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식을 대할 때 모니터 화면 속의 단순한 숫자나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거대한 사업의 조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주식 그 자체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할 때 우리는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기관과 외국인의 쉬운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실제 가치는 주식이라는 종이가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으며 그 회사의 전체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이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주가일 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식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엘리트 임직원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의 수익을 위해 매일 치열하게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PER, PBR, PEG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수많은 투자 지표 역시 결국 회사가 가진 자본과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주식이 아닌 기업을 바라보고 사업의 조각을 모아간다는 본질을 깨닫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시장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저 역시 투자를 그저 싼 가격에 사서 단기간에 비싸게 파는 시세 차익 게임으로 오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경제가 작동하는 진짜 원리를 공부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훌륭한 기업은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인 가치를 생산해내고 시장에 끊임없이 풀려나는 통화를 흡수합니다. 무서운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 화폐 가치 하락을 자연스럽게 방어해냅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의 질과 크기가 곧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자본시장의 가장 자연스럽고 위대한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판의 칩으로 보지 않고 우수한 사업을 함께 소유하는 소중한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일 일터에서 흘리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훌륭한 기업을 차곡차곡 소유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밤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저만의 확실한 투자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저의 이야기와 깨달음이 여러분의 자산 형성과 마음의 평온에도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내신 모든 직장인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